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는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이란의 사상 최초 이스라엘 영토 공격이 있은 뒤 세계는 이스라엘이 자제해 주길 바라지만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격 수위에 따라 안전과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지원안을 만들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지원안도 구분해서 이번 주에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결과는 이란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는 생명줄을 잡았고 이스라엘은 가해 국가에서 피해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못 먹어서 몸보다 머리가 커져버린 영양실조 상태의 가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등에서 길을 막고 시위했습니다. USC 대표가 친팔레스타인계라는 게 알려진 뒤에 졸업생 대표 연설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 이틀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입막음용 돈을 준 이 사건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35%밖에 안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미성년자의 성정체성 관련 의료 치료를 금지하는 아이다호법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의사가 18살 미만 청소년에게 성전환 치료를 하면 최대 10년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법입니다. 4,50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이 4월에 천둥 번개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외교냐 공습이냐,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공습을 당했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 등의 도움으로 아랍 국가들 도움도 있었고요. 다 막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보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세계가 너무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보도가 다른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는 야 이거 제3차 대전 하다가 또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수위를 선택할지 알 수가 없고 이 같은 불안함 때문에 어제 아시아 증권시장 그리고 한국의 환율 같은 것도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미국 증권시장도 그 종목에 따라서 무척 흔들렸습니다. 누구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이슈이기 때문에 폭풍전야,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의 폭풍의 세기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공 능력은 확인했고요. 물론 미국 도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타냐후가 살아난 것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피해 국가가 되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뭉치죠. 물론 이스라엘 국민이나 이란 국민이나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을 하길 원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란에서도 벤자민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에 너무하네. 인질은 석방시키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텔라비브 등등에서 시위하던 그 시위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란이 벤자민 네타냐후를 살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생명선을 그에게 던져준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빴던 관계도 약간 회복이 됐고요. 일단 이란이냐 이스라엘이냐 선택을 하자면 미국이야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란 쪽에서 날아오는 거의 400개 정도 되는 여러 가지 드론과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거의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다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지금 신났습니다. 우리는 보복을 하기는 하는데 그 보복의 시기와 강도는 우리 스타일대로 정할 것이고 이란을 우리 국가를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 경제 제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해서 이란의 고위급 군 장성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세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이스라엘에 있는지를
한두 시간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낸 그 리처드 하스 씨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뭐 외교관계위원회의 그 프레지던트를 2023년까지 지냈고, 그리고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 콜린 파웰 전 그 국방장관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무슨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냉정하게 판단한다 해서 리차드 하스 씨의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리차드 하스 씨가 좀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낸 그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에는 좋은 옵션이 없다.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 가장 덜 나쁜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영토를 사상 최초로 그 공습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이란에 대한 그 군사적인 시설을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것, 이 정도가 가장 이제 적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란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선을 넘었다. 서로 그림자처럼 대리전을 치러오다가, 대리전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를 직접 타격을 할 수 없도록 이란 쪽이든 이스라엘 쪽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노선이 그 대리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을 준다는 건데, 이란은 이번에 선을 넘어서 영토를 공격을 했으니까 뭐 대신에 뭐 우리도 이렇게 많은 뭐 세련된 것들도 있는데 그냥 너희들 큰 피해 나지 말라고, 우리도 보복당할 거니까 크게 그러라고 우리가 이것저것 섞어서 보내서 하는 것 정도는 보여줬지만, 그렇지만 벤자민 네타냐후에게 숨 쉴 틈을 줬기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보는 거죠. 다만 또 다른 그 혁명수비대 대장 같은 사람을 너희 살해하지 말아라, 암살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 자체는 전했죠. 이 나쁜 효과와 함께 그런 이제 것도 정했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요,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이 리처드 하스 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랍 국가들도요, 이스라엘에 이란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하는 정보를 줬다는군요. 글쎄. 왜냐하면 이란까지 가기 전에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아랍 국가들도 항상 동서남북 어떤 국가로부터 서로 주변이 사이가 나쁠 때는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를 공격할 때 우리가 피해를 당하나 안 당하나 다 보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정보를 줬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어디로 가는가? 또다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란을 때리고, 그럼 이란이 또 보복 공격을 하고 해서 세계의 증권시장, 뭐 달러 대 각 나라의 그 환율이 흔들려야지 되는가? 중동 전체는 어디로 가는가? 이란 원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간접 전쟁하고 뭐 하마스를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뭐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던가, 후티 반군을 지원한다던가, 이란은 그 공화국으로 만들어지면서 목표 자체를 적을 정해놓은 겁니다. 가장 나쁜 정치가 적을 정해놓고 그냥 모든 불만을, 내부의 불만이든 외부의 불만이든 그 적에게 돌리게 하는 그런 게 제일 치졸하고 나쁘잖아요. 질이 나쁘죠. 이란이 지금 79년부터 그런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딱 그 주적으로 해서 어떤 무슨 우리는 성전을 하는 거야 등등 해서, 또 우리가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아랍 국가인 팔레스타인도 보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큰 나라가 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대리전은 치루되 이스라엘과 직접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랑 특히 뭐 영공 이런 데서는 공군력은 이스라엘이 워낙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전을 하기를 원하고, 미국도 컴다운 하기를 원하고, 미국이 컴다운 하기를 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오일의 4분의 1이 드나드니까 얼마나 오일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오일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오일이 꼭 우리가 쓰는 개솔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옷에도 시계에도 무슨 뭐 머리와 관련된 어떤 제품에도 컴퓨터에도 모든 볼펜에도 이 오일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석유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건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직접적인 피해지만 그로 인해서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이게 또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세계가 얼마나 들썩이겠습니까? 절대로 미국으로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 이상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을 겁니다. 요격을 그냥 돈 많이 써가면서 다 요격해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뭐 하나도 뭐 큰 피해 안 줬잖아요. 그게 이란의 계산이었는데도요. 보복 크게 당하지 않으려고 뭐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에게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그냥 그만합시다. 문제는 미국의 자문을 이스라엘이 듣느냐 마느냐. 리차드 하스 씨는요, 이스라엘의 옵션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현상 유지가 되겠죠. 계속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최대의 적으로 삼으면서 간접 전쟁을 하는. 두 번째는 제한적인 공습. 이란 내부의 군사 목표물을 딱 정해서 그것만 피해를 준다는 건데 그 군사 목표물도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공격과 관련된 군사 시설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대대적인 보복인데 이 대대적인 보복은 이란의 핵시설 같은 것을 공격하는 것.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주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은 아직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 이란의 사상 처음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으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뭐 넘버 2나 넘버 3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사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넘버 1에 집중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우리 피해가 없고 다 막았고 이겼고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으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자 하면은 이스라엘로서 장점이 있죠. 가자 전쟁에 다시 집중을 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을 하려면 인명 피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손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손상될 수가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스라엘 국민이 이걸 또 뭐 그걸 받아들일까? 그러긴 쉽지 않겠죠. 넘버 2, 제한적인 공격이요. 이 제한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란 내부의 목표물을 삼아서 공격을 하면 이란의 뭐 드론 생산 능력이라든가 뭐 미사일 생산 능력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란이 공격을 일단 받으면 추가 공격을 하게 되겠죠. 추가 공격을 하면서 안 되겠어.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으면서 있다 없다 말 안 하는 국가고 이란은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핵 개발을 하는 거지 절대로 핵무기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핵무기밖에 없어.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모든 공격에서 이기려면 그런 결심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건 정말로 긴장이 최고조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방어 태세가 되고 중동 세계 너무 이제 불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란은 그래 우리 더 빨리 핵을 만들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도 계속 핵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스토리는 이게 지금 아랍권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시아 쪽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도 똑같이 옮겨보면 되는 그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것 엄청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하스 씨는 조금 덜 나쁜 이란에 대해서 이제 간접 전쟁을 좀 하거나 주변 나라들 시켜서가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그리고 하마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부에 제한적으로 좀 어떤 공격을 하는 넘버 2죠. 넘버 1이나 넘버 2를 선택하기를 바랄 것 같고 그리고 넘버 3는 안 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것 같고요. 넘버 1이나 넘버 2 가운데서도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관리 대상인 거죠. 서로. 이게 이제 크게 막 중동 전쟁 뭐 제5차 그리고 3차 세계대전까지 퍼지지 않도록 관리 대상 정도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는데 14일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많이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지금 하마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내에서는 뭐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또 아니면 무슨 그 오레곤의 유진 같은 뭐 워싱턴의 시애틀 같은 데서 프리웨이라든가 공항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면서 빨리 휴전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위는 완전히 그 딱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했었고요. 브루클린 다리라든가 아니면 뭐 골든 게이트 그 브릿지라든가 뭐 체포도 됐어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서는 20명이 체포됐고 뭐 52명 체포된 것도 있습니다. 오레곤주의 유진의 그 5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시애틀의 그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그 도로도 폐쇄하고 시위를 했고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인근 그리고 뭐 맨하탄도 마찬가지고요. 오클랜드도 이 북가주에 거기도 몇 시간 동안이나 어제 교통 혼잡이 굉장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마구 비난을 합니다. 시위대를.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건 사소한 불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마다 이제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가디언에서 본 사진 가운데 하나가 어린아이가요. 소녀예요. 어린데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못 먹어서. 6개월 동안 못 먹었으니까. 머리가 몸보다 큽니다. 어린아이가. 영양실조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빵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사진 그 설명에 빵을 사려고 선 줄이라고 해서 알았지 그건 빵을 사려고 산 줄이 아니라 대대적인 무슨 뭐 지도자를 추출하다 하면서 시위하는 것처럼 빼곡히 아무튼 온 무슨 광장같이 생긴 데가 빼곡하게 사람이 차 있는데 빵을 사는 거래요. 저 빵 절대로 못 삽니다. 그 많은 사람들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삽니다. 빵을 파는 데는 빵은 조금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는 230만 명의 반 정도가 인구의 반 정도가 18살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영양실조 같은 것은. 그리고 어린아이와 임산부, 수유부의 90%가 뭐 빵, 과일 같은 거 전혀 먹지 못하고요. 우유도 못 먹고 단백질 당연히 채소도 못 먹고 그냥 겨우 빵 조금씩 먹고 헬스 시스템은 다 망가졌죠.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다 이제 뒤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USC가 5월 10일인가요?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 뭐 한 졸업생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랑 6만 5천 명 정도가 모일 것이라고 하는데 USC의 교무처장이 그 졸업생 대표요. 공부도 잘했겠죠. 여러 가지 또 받고 뭐 수석 졸업이죠. 공부도 잘하고 해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려고 했던 학생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졸업생 대표 연설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학생 거기에 내세우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 이유가 원래 졸업생 대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교무처장인데 교무처장이 다른 캠퍼스에서도 요즘 뭐 안전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 학생이 친팔레스타인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알려진 뒤에 이 학생의 졸업 연설을 취소한 거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고 교무처장의 얘기입니다. 캠퍼스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 학생과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졸업식에서 졸업사를 하는 것은 졸업생 대표가 전통이지만 전통보다도 안전이 더 우선이고 안전의 전통이 양보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생 그룹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 학생 그룹은 트로잔 포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스라엘계 학생 그룹이겠죠. 그 학생 그룹이 이 학생이 아스타 타바숨이라는 학생인데 아스타 타바숨이라는 학생은 팔레스타인계는 아닙니다. 남아시아인데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4년 동안 내가 다녔던 학교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에 중동 분쟁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뭐 해결책도 얘기를 하고 친팔레스타인 사이트에 링크가 돼 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이스라엘계 학생단체가 학교에 요구를 해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스타 타바숨 학생은
나는 원래도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확고한 나의 믿음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캠페인에 내가 희생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험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위협을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 다 요청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위험하다면은 뭔가를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면 되고 뭐 학교에 한 300명 정도 학교 경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꼭 뭐 나의 안전, 다른 사람들의 안전만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뭐하다. 이거 인종에 관련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 이런 데서도 이제 이 학생을 지지를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졸업생이 한 19,000명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합쳐서 65,000명 정도 되는 이런 USC 졸업식 역사상 졸업생 대표가 연설하지 않은 게 아마 글쎄요, 뭐 많진 않겠죠. 만약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이유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 19,000명 졸업생 가운데서 뭐 가장 성적도 좋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유가 친팔레스타인적인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결국은 졸업 연설까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저쪽 멀리 멀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드러난 게 소셜미디어, 이 학생의 소셜미디어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 학생들이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하는 학생들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뭐 관련 글 같은 거 써놨던 거 다 지웁니다. 세계는 완전히 이렇게 커넥트돼 있고 클링돼 있었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관계가 깊을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휴식하는 시간인가요? 휴정인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왜 시그니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법정 밖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뉴욕 데일리 뉴스를 보니까요. Stormy Monday for Don.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스토미한 먼데이였다.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의 이름을 따서 스토미 막 정말 폭풍이 치는 것과 같은 먼데이였다. 이게 그 타블로이드 그 데일리 뉴스의 프론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역사적인 재판, 왜냐하면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직이건 현직이건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둘째 날입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배심원 선정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폴리티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대로 된 이제 재판이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양측에서. 그런 그 논고가 시작되고 하려면은 5월 달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 배심원 여러분들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배심원 선정의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첫날에 이제 배심원이 12명이어야지 되죠. 이 케이스에. 12명 배심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 정도는 또 중간에 사람의 일이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웨이팅 리스트 배심원까지 18명을 뽑아야지 되는데 한 96명 정도 어제 이제 인터뷰를 쭉 하면서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배심원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이런 경우 알려주면은 나중에 편결 나오고 나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정말 어떤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더욱더 조심을 하겠죠.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트럼프 팀에게는 알려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검사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팀도 마찬가지고 이 배심원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뭐 이런 합의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해서 이제 42가지 정도 이제 질문을 쭉 한다고 하는데 96명 가운데 50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뉴스를
어느 뉴스를 주로 보십니까? 이런 것이요. 만약에 어제 여러분들께서 박스 뉴스를 많이 보셨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MSNBC를 보셨다면 하루 종일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박스는 사실은 이게 너무나 역사적으로 빅 뉴스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어떤 보도를 했는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무슨 뭐 오헤어 공항 인근 뭐 유진 이런 모든 지역에서 시위하는 시위대 그걸 아주 나쁜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는 거의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위대가 너무 못됐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뭐 불편한 거 사실이죠. 길을 막고 뭐 공항도 그렇고 프리웨이도 막 막고 어떤 사람은 큰 뭐 55, 제가 그 무게의 단위를 모르겠어요. 그런 드럼통 같은 곳에 몸을 감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만 하루 종일 보여줬습니다. 시위는 사실 하루 종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보여주고 트럼프 재판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을 선정을 할 때 뉴스 같은 것을 어디서 보고 듣나요? 어나더 월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팔로우 합니까? 당신은 본인이 스스로 뭐 극좌라고 생각하세요? 극우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무슨 음모론을 퍼뜨리는 큐아난, 프라우드 보이즈, 민병대 무슨 등등 또 이런 것도 있죠. 안티파. 정부 자체를 거부하고 하는 그런 아주 시위를 해도 무력이 들어간 시위를 하는 안티파. 그런데 뭐 정치 성향만 가지고 이걸 뭐 배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 질문은요, 양측에서 다 싫어해서 빠졌는데, 검사 측에서는 2020년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적인 선거에서 선출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때 검사는 이 질문 넣기로 원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원치 않아서 이 질문은 42개 가운데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건 묻지 않는데요. 과거에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가? 공화당, 민주당? 뭐 아니면 당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질문에 없답니다. 아무튼 공정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이런 판단으로 쉬운 명을 돌려보냈고 그 후앙몰천 판사가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건 또 돌려보내줘야죠. 딸 결혼식이 있다고. 딱 그 걸려 있으니까 보통 재판이 뭐 6주일 내지 8주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오늘 배심원 선정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저는 배심원 선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건 밤에도 막 시사 터크쇼에서 텔레비전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조는 이런 모습. 지금 그 연방 그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몇몇 기자들만 들어갑니다. 카메라도 허용되지 않고 잠깐은 허용돼요. 잠깐은 허용되는데 쭉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계속 무슨 뭐 그 중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욕타임스의 매기 그 하버먼이라는 기자가 원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돌을 많이 했었던 기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번 조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 활기왕성하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 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몇 번을 졸았다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친 것 같고 좀 짜증나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저는 그 사진에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얌전하게 눈빛은 아주 매섭습니다마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얌전히 있는 저는 그런 사진을 주로 봤는데 이 뉴욕타임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도 해 벌렸고 머리가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게 몇 번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좀 메모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또 뭐 난리가 났죠. 가짜 뉴스가 가짜 보도한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법정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졸았나 아닌가를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요. 여기에 대해서 그 졸음 전문가들 있죠. 엄청나게 많이 인터뷰를 하고 의견도 제시를 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법정 밖에 별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월 25일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 이런 것을 연방 대법원이 심의하잖아요. 그때 나는 거기에 출석하고 싶다 했더니 say no 했습니다. 판사가 트럼프 변호인에게 지금 당신의 클라이언트는 피고예요. 피고가 이 재판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참관을 간다는 거잖아요. 피고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 이 그 뉴욕의 판사는 연방 대법원보다 자기가 위인 걸로 착각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판사의 허락이 없으면 뭐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거의 모든 주에서 그리고 뉴욕주는 분명하게 형사 재판에는 이렇게 판사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꼭 나와야지 됩니다. 재판정에 출석을 해야지 되니까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한 6주일 내지 8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전에는 예비선거 전이었고 또 처음이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법원을 들락거리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돈도 기부하고 밖에 와서 막 트럼프를 지지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효과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이 뉴욕의 그 맨하탄의 법원 밖에는 별로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가 아들 졸업식 그 막내 아들이요. 또 못 가게 했다 하는데 못 가게 한 건 아니고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식이 4월 25일이라고 하던가요.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뭐 가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정을 그 재판 일정을 맞추나 그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려주지 않은 것 같고 국민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입막음용 돈을 주고 그 돈을 준 것도 아주 이상하게 비즈니스 처리하고 이상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자금법 위반이다. 뭐 이런 그 뭐 혐의잖아요. 이 혐의에 대해서 그게 불법이야. 이렇게 딱히 생각하는 미국인은 35%밖에 안 된답니다. AP통신이 이제 노크 공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31%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지. 그렇지만 이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5%가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14%는 아니 뭘 잘못했는데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돈 주고 그리고 선거 치르기 일주일 전에 돈을 줘서 그러니까 잠자고 그 당시에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요. 선거 치르기 일주일 전에 이걸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밝힌다고 하니까 너 인터뷰하지 마라 하고 이제 돈을 주고 그래서 입막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 결과의 영향을 검사 측의 주장으로서는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또 헐리우드 액세스라는 여자들은 뭐 돈 있고 인기 있으면 아무데나 막 주물럭거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테이프도 나왔는데 또 조금 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뭐 별로 여성들 가운데서는 뭐 좋아할 여성보다는 싫어할 여성들이 더 많겠죠. 뭐 남성들 가운데서도 may not. 그런데 이렇게 검사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자금법 위반이라는 거고 트럼프 측에서는 나 선거 신경도 안 썼어. 그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뭐 내 평판을 위해서 또 뭐 와이프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돈을 줬을 뿐인데 뭐가 잘못했다는 거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얘기거든요. 그 얘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14%나 됩니다. 그리고 19%는 하도 뉴스가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4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성인 1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자, 잠시 뒤에 뭐 돈과 관련된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돈 얘기부터 하자면요. 미국이 아마도 왜 뉴스가 그 사이에 바뀌나요? 아이 참 화면아 돌아와 주세요. 할 수 없죠 뭐. 그냥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먼저 봤었던 대로. 미국이요. 이란에 대해서 며칠 안에 어떠한 그 경제 제재를 한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새로운 제재를 할 것으로 우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해서 사실은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할 정도로 모든 무기를 막 생산을 한다던가 이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거 이스라엘 달래기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뭐 이 정도까지 하니까 너희도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낮춰줘라. 이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 미국이 그 요청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혼자만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얘기가 더 있고 지역에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 민병대의 사령관을 살해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간접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전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 부부 그 뭐죠? 세금 보고 한 거 보니까 62만 달러던데요. 그래서 약 25% 정도 세금 냈고요. 조인트 했으니까 보고를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것으로는 니키 헤일리 전 그 공화당의 예비 선거 후보가 보수적인 띵크탱크로 가서 허드슨 연구소에 조인한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인터뷰하고 하면서 또다시 이제 정치력을 키우는 그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애플이 삼성의 판매 1위 자리도 뺏겼고 그 원인은 이제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동시에 테슬라도 직원을 10%나 그 해고하고 주식값 엄청 내려갔었던데요. 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들이 예전에는 그냥 전기자동차 하면 테슬라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쟁사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애플과 마찬가지로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트럼프 주식은 어제로서는 그 첫날에 비해서 60% 내려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도 트럼프 주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식값은 오늘 현재도 이거 사신 분들 계시면 많이는 안 사셨겠죠. 설마. 왜냐하면은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주식값은 늘 변동을 합니다. DJT죠. 오늘도 또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내려서 3달러 20센트 한 뭐 오늘 12.3%나 내렸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금 별로 좋은 게 없잖아요. 저를 재판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전해드릴 게 있었는데 이게 중요하죠. 하원이 지난번에 왜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그리고 이제 국경 안까지 합쳐서 이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960억 달러인가요? 네. 그렇게 통과를 시켜야지 된다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하원에서 이걸 막아버렸죠. 하원에서는 뭐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야지 되는데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딱 저렇게 이란의 공격을 받자 이 공화당이 그때도 반대를 했었던 거니까 공화당은 거의 무조건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거기 국경안은 빠져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 내부에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대만, 네 번째는 국가안보법이라고 해서 법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틱톡 금지하는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이게 이 얘기군요. 결국은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압류하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글쎄요. 아마 이스라엘안은 통과를 시켜주겠죠. 그리고 이건 과반수만 통과돼도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목요일쯤에 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날씨 문제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하나 남았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가 미성년자의 성 정체성을 뭐 확인하는 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료하는 이라든가 그런 그 의료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요. 항소 중인데 일단 그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법을 시행을 해라 하고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이다호주에서는 의사가 18살 미만에게 뭐 호르몬 치료라든가 어떤 뭐 성전환 치료를 주면은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2023년도에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민자유연맹도 연령별로 다 그 일을 해주는데 10대를 그 위해서 일하는 그 그룹이 미국 전국의 그 성전환을 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아주 끔찍한 그 결과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그 의학협회라든가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요. 그리고 소아과 협회라든가 그리고 정신과 협회에서는 전부 이런 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괜히 이런 게 트렌드가 돼서 안 그러는 아이들도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많고요. 그렇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말로 이 그 뭐 성전환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있죠. 18살 미만이.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의료계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것들을 또 그 의료용도 있고 문화적인 그런 그 판단이나 관습 같은 것도 있으니까 문화적인 사회적인 것에 훨씬 그 무게를 두죠. 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그 차단을 시켜버리려고 노력을 해서 최소한 23개 주에서 이 같은 치료를 금지하는 그 법률을 만들었고 그 법률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아이다호처럼 대부분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뭐 켄터키, 테네시 지금은 시행 허용하는 주입니다. 그러나 알칸소에서는 연방 판사가 금지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연방 대법원까지 또 간다는 얘기고 몬타나주도 시행을 임시로 금지했는데 이것도 또다시 아이다호처럼 연방 대법원으로 가면 연방 대법원은 지금 6대 3이기 때문에 또 이거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탄지 브라운 잭슨 진보 측의 이 연방 대법관이 얘기하기를 차라리 이건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주에서 해결하는 게 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도 우리가 이거 맞지 않겠어요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보내는 기각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케이스도요. 어제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나오지 않았지? 막 여기에 훨씬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했고요. 자, 보수적인 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소아과 협회가 정신과 의사 협회가 미국 의학 협회가 이걸 지지한다 할지라도 성전환 치료 같은 거 받으면 안 되지 같은 그런 법이 있는 주가 보면은 전부 이제 보수적인 주겠죠. 알라바마, 알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아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뭐라고 아주 확실하게 무슨 뭐 레드라고 구분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할 때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4월 달 하면은 뭐 어떤 그 날씨가 굉장히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4,50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이 4월 달에 천둥 번개를 목요일까지 뭐 오늘부터 어제부터 주말에 뭐 펜실베니아 대단했다면서요. 그렇게 맞는답니다. 네브라스카, 중서부, 남부. 오늘은 이제 아이오와 또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미주리 북부라든가 일리노이주 일부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만약에 이런 뇌우라고 하죠. 우리가 막 비 내리고 막 우박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 강도를 5까지 두는데 5에서 3 정도 강도가 있답니다. 일리노이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토네이도까지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고 파괴적인 바람.
뭐 파괴적인 바람 하면은 나중에 또 토네이도 위협 있고 하잖아요. 펜실베니아주도 자동차, 뭐 집, 농작물 큰 우박 때문에 엄청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는 그냥 피해, 내가 맞아서 아파가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주잖아요. 그리고 텍사스, 워싱턴 DC, 리치몬드 같은데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네요. 이 모든 것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어머, 제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요. 오늘의 미국 전환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CG 변호사 그룹 융자나라 공동펀이었고요.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하면서 막 접어야지 돼요. 지금 접는데 저도 얼마 전에 집에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져서 촬영해놨다는 것 아니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